이혼한 아내 꿈에 나온 번호로 로또 당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처음엔 이건 좀 억울하다 싶다가도 끝까지 듣고 나면 결국 돈 문제가 아니라 인생 문제였구나 싶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혼한 아내가 예전에 꿨던 꿈, 그 꿈에 나온 번호로 로또를 샀더니 하필이면 2등에 당첨됐습니다. 꽁돈이 몇천, 인생 다시 시작할 기회 같았죠. 그런데 그 돈을 두고 이혼한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거 내 덕분 아니야? 당장 내놔. 라면서요. 과연 이 돈은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그럼 사연자 본인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이혼 3년 차 남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때 인생을 좀 만만하게 살았던 놈입니다. 젊을 때부터 늘 그랬어요. 한 방만 터지면 된다. 이 바닥은 타이밍이다. 남들처럼 월급쟁이로는 못 산다. 그 말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책임지기 싫었던 거죠. 사업을 3번 말아먹었습니다. 한 번은 동업자 탓, 한 번은 업계 상황 탓, 한 번은 운이 없어서요. 근데 웃긴 건 말입니다. 그 3번 다 마지막까지 제 편 들어준 사람은 딱 한 명, 전부 제 전 아내였다는 겁니다. 전 아내는요, 정말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서빙, 카페 알바, 편의점 야간 알바, 거기다 외모가 좀 되는 편이라 투잡으로 쇼핑몰 모델까지 했어요. 그게 SNS 물결을 타면서 어느 순간 인플루언서가 됐고, 지금은 여러 가지 물건 팔면서 개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 성실함과 악착 같음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린 거나 마찬가지지요. 인정합니다. 반면 저란 놈은요, 늘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는 말만 한 10번쯤 했던 놈이죠. 그러다 결국 애들 앞에서까지 싸우고 서로 밑장 다 볼 때쯤 아내가 말하더군요. 나는 당신이 실패한 게 싫은 게 아니야. 실패해놓고도 책임질 생각 없는 게 싫어. 나 혼자 애들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당신까지 업고 살 순 없어. 라고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애들은 2달에 한 번 겨우 얼굴 보는 사이가 됐고요. 이혼하기 전 아내가 문득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어제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왔어. 근데 이상하게 숫자를 알려주더라? 라고요. 평소에 저라면 그냥 흘려듣고 말았을 겁니다. 아내는 평소에 꿈 얘기를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었고 그냥 밥 먹다가 오늘 일정 공유하듯 툭 던진 한마디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숫자가 선명히 기억난다며 그 5개를 저한테 똑바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뭔가 기운이 섬찟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에 그 숫자들을 기록해놨어요. 뭔가 있다 싶어서요. 로또인가 싶다가도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로또 번호는 6개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건 5개라니 긴가 민가 싶었던 겁니다. 그냥 그 일은 흔하디 흔한 먼지 같은 에피소드처럼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고 우리는 이혼에까지 다다른 것이지요. 요즘 저는 도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배 따라다니면서요. 솔직히 힘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지고 현장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아무 일도 말도 하기가 싫어요. 그만큼 고됩니다. 그래도요. 처음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무척 힘들지만 마음만은 편하더라고요. 평생 논팽이처럼 산 내가 땀 흘리며 번 소중한 돈으로 생활해 나가는 요즘이니까요. 그날도 일을 끝내고 평소처럼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놓고 TV를 틀었습니다. 늘 있었던 평범한 하루처럼요. 그런데 그날 무심코 로또 방송이 나오더군요. 그 순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이혼한 아내 꿈, 그 5개 숫자. 웃기죠? 진짜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이왕이면 이것도 넣어보자. 그 정도 마음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출근길에 로또 판매점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말해줬던 그 5개 번호를 넣고 자동으로 하나를 돌렸어요. 많이도 안 했습니다. 딱 한 장만 샀어요.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 줄 아시나요? 2등 당첨이 됐습니다. 전 아내 할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그 번호 5개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뭐야 이거? 장난이지? 하는 마음에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2등 진짜였어요. 진짜요. 갑자기 돈 몇 천만 원이 저에게 뚝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뒤집힐 돈은 아니지만 지금 제 인생에선 충분히 숨통 트일 돈이었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전 아내도 아니고 저 자신도 아니고 애들이었습니다. 빚 좀 갚고 애들한테 좋은 거 하나씩 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 하나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괜히 어깨가 펴지더군요. 나도 아직 아빠구나 싶어서요. 애들 만나는 날 평소엔 못 사주던 비싼 장난감이랑 옷이랑 가방까지 한아름 사서 나갔습니다. 애들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빠, 이거 진짜 우리 거야. 신난다. 라며 기뻐하는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모처럼 아빠 노릇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애들이 먹고 싶다고 했던 요즘 유행하는 메뉴에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사주고 나서 아내 집에 데려다 줬지요. 근데요, 그날 밤 전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한다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 로또 당첨됐지? 라고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래? 했더니 동네에서 말 다 돌아. 애들한테 갑자기 비싼 거 사주고 다니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덧붙여진 말에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더군요. 그 번호 내 꿈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내 덕분 아니야?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아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저는 한 푼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심정이었지요.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은 칼 같았어요.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요. 솔직히 그때는 이 여자가 돈에 눈이 뒤집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절대 안 준다고 법대로 하자고 버텼지요. 그러자 아내는 말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문자로 메신저로 아주 조목조목 정리해서 보내왔어요. 양육비 내역,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까지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전부요. 읽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로또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그 돈이 생긴 게 마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잡은 기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마침 도배일 배우는 선배랑 막걸리 한 잔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은근슬쩍 자랑을 했지요. 형, 나 로또 2등 됐어. 몇 천이야. 라고요. 선배는 잠깐 저를 보더니 피식 웃더군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빚 좀 갚고 애들한테도 좀 쓰고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아보려고 라고요. 그랬더니 선배가 술잔을 내려놓고 이러더군요. 너 같은 놈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 라면서요. 제가 뭐냐고 묻자 선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 생기면 자기가 달라졌다고 착각하는 거.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괜히 기분만 상하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켜니 아내에게서 사진 몇 장이 와 있더군요. 예전에 제가 사업 말아먹을 때 썼던 메모장, 돈 빌려달라고 보냈던 문자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카톡,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너 이때도 똑같은 말 했어.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근데 결국 똑같았던 거 알지? 그제야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날뛰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해. 나 이제 예전이랑 달라. 라고 대답하면서요.
그러자 아내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하더군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있잖아. 그리곤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난 네가 그 돈 쥐고 또 무너질까봐 무섭고 걱정되는 거야. 라고요. 그 말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돈이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요. 며칠 뒤였습니다. 아내랑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에도 로또 당첨금은 여전히 제 통장에 남아 있었지요. 은근히 속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퇴근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통장에 큰 숫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지더군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따라 휴대폰으로 주식 앱, 코인 앱,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빚 때문에 고생하던 예전 같으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말이죠. 그때 우연처럼 예전에 사업같이 말아먹었던 인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 요즘 판 돌아가는 건 알고 있냐? 라면서요.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설마 이 자식이 나 로또 된 거 소문 들었나 싶어서 말이지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척 답장을 했습니다. 속내를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괜찮은 거 하나 들어왔는데 혹시 관심 있어? 라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 정말 지겹도록 들어본 문장인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다르게 들리더군요. 통장에 돈이 있어서인지 왠지 모를 자신감까지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의심이 가는데도 그런데도 어쩐지 손가락이 멈추질 않더군요. 몇천 중에 일부만 해볼까? 이거만 잘 되면 진짜 애들한테 더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저를 끝없이 시궁창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별별 합리화를 다 했습니다. 결국 그놈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럴싸한 카페에서 노트북까지 펼치더군요. 계약서랍시고 보여주는 PDF 파일을 보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전이랑 똑같더군요. 말만 그럴듯하고 실체는 하나도 없는 구조. 그 순간 도배 선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 생기면 자기가 달라졌다고 착각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라는 그 말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거기서 멈춘 건 제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이 돈마저 날아가면 이번엔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서요. 노트북을 닫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와 그 인간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그때 전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지금도 그럴까봐 그래. 돈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인생이고 미래지. 그 문장을 보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이 안 되더군요. 아내 말이 적어도 절반은 맞았다는 걸 그날 밤 인정하게 됐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장 숫자가 떠올랐다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가 그 다음엔 또 다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돈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이 돈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아내가 말하던 그 미래, 제가 또 한번 이번엔 다르다를 외치며 같은 구덩이로 뛰어드는 장면 말입니다.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물론 당첨금 전부를 아내에게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몫이라는 이름으로 상당 부분을 아내 쪽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이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법 이야기까지 오갔고 서로 얼굴 붉히는 말도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빠져나간 통장을 보고 나니 묘하게 숨이 쉬어지더군요. 잃은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뭔가를 붙잡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고 저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사진은 가끔 메시지로 전해져 왔습니다. 언제나처럼요, 학교에서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제 아이였지만 그 옆에 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마음 한켠이 허전하진 않더라고요. 제 돈으로 그래도 아이들이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우연히 전 아내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SNS에 들어가 봤어요. 사진이 여럿 있더라고요. 전 아내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고 아이들은 그 남자를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더군요. 참 보기 좋아 보였어요. 그 사진 속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같더군요. 질투가 났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감정이 질투였는지, 후회였는지, 미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그거 하나는 알겠더군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엄마에게 주길 잘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이 내 몫이겠구나 하는 걸요. 제가 그때 지키려고 했던 게 정말 돈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돈 몇 천이 그렇게 아까운 돈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묻는다면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내려놓음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로또 2등, 누군가에겐 인생 역전이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꿈에 나온 번호는 돈을 벌라는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선택해보라는 기회였던 건 아닐까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도배 일을 합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고 허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다만 예전처럼 한 방을 꿈꾸진 않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돈이 인생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혼한 아내 꿈에 나온 번호로 로또에 당첨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비현실 같은 꿈을 꾸고는 하지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는 그보다 더 소중한 현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계는 다음 시간에도 돈보다 사람을, 결과보다 선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